이번 사례는 할머님이 앞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불면증이 생기셔서 상담을 하신 사례예요. 이 할머니는 몸이 조금은 불편하세요. 골다공증이 심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연세 드신 분들은 병원에 가셔서 골다공증 검사 한 번씩은 꼭 해보시면 좋은데 어르신뿐만이 아니라 제 생각에는 중년 정도 되셨을 때 골다공증 검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노인이 되셨을 때 골다공증 검사하고 나면 다 오셔서 병원 갔다 오실 때 뭐 사갖고 오시냐면 우유, 멸치 이거 사갖고 오시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노년기 때 골다공증이 많이 심해져 있을 때 드시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덜해져 있을 때 드시면 효과가 어마어마하게 더 크게 작용을 하니까 그래서 저는 중년 되시는 분들이 검사해 보셨으면 좋을 그 항목 중에 골다공증 검사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어르신은 83세세요. 연세 있으신데 옛날에는 결혼 일찍들 하셨죠? 이 어르신이 결혼 몇 살에 하셨냐면 18살에 하셨대요. 18살에 하셨는데 그때 이제 강원도 춘천에 아주 부잣집에 맏며느리로 들어가셨대요. 그러니까 이제 부유한 환경에서 그 생활을 하셨는데 자녀를 5명을 두셨어요. 두셨는데 이 5명의 자녀가 다 이렇게 뭐랄까 잘 성장해 줬으면 참 좋은데 그 안에서 이제 어려웠던 자녀도 있고 이랬습니다. 일단은 자녀와 남편, 우리 가족을 구성하면 그렇게 되잖아요. 여성이 결혼을 했다? 그러면 남편과 자녀들 이렇게 생각하는데 남편분은 6.25를 겪으시면서 그때 이제 후유증으로 많이 고생을 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혼자시고 자녀는 아들들하고 딸 둘, 아들 셋, 딸 둘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할머니 마음속에 이제 모처럼 박혀 있는 자녀가 둘째 아들. 둘째 아들이 그 춘천에서 처음에 사셨다 그랬죠? 살다가 이제 서울로 올라왔을 때 둘째 아들이 이게 서울 생활에 적응을 잘 못한 거예요. 그래서 많이 방황을 했고 방황하면서 이제 성인이 되도록 계속 이게 심리적으로 안정이 안 된 상태에서 오토바이도 타고 다니고 이렇게 하다가 오토바이 사고로 한쪽 다리를 아주 심하게 다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 그래도 정신적으로 방황하고 그래서 정신적으로 힘들었는데 내 몸이 이렇게 되니까 내 다리를 다친 게 참 많이 다쳤어요. 그래서 이걸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이 둘째 아들이 그 오토바이로 교통사고 난 다음부터는 할머니가 이 둘째 아들하고 같이 살았거든요, 계속. 근데 이 아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세상을 먼저 떴어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는 늘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도 아픈 손가락이었잖아요. 그래서 둘째 아들이 제일 애달펐는데 그 애달펐던 아들이 사망을 하고 나니까 할머니가 불면증이 생겨버리셨어요. 잠을 통 못 자겠더래요. 너무 괴롭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이렇게 저렇게 해서 결국은 큰아들이 할머니랑 같이 살고 있어요. 서울에서. 큰아들하고 이제 같이 살고 있고 그러면 큰아들은 지금 같이 살고 있고 둘째 아들은 돌아가셨고 셋째 아들은 분식점을 운영하고 계신데요. 지방에서. 그러면 할머니 따님들은요. 그랬더니 첫째 딸은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데 둘째 딸은 결혼했다가 이혼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할머님이 처음에 스타트, 가족을 구성하는 거에 스타트 결혼할 때는 되게 부유한 집으로 시집을 갔다. 요 명제만 두고 보면 참 잘 살 수 있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지만 안에 내막을 보니까 할머니 마음속에 멍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남편분 그렇게 돌아가시고 둘째 아들 또 그렇게 잃고 또 딸 둘 중에 둘째 딸은 또 이혼해서 있고 하니까 할머니 너무 슬펐어요. 게다가 거기서 이제 그 과정 속에서 불면증이라는 병도 없고 그리고 연세가 이렇게 차다 보니까 골다공증도 생겨서 가끔 병원에 가실 일 있으시면 할머니 휠체어 타고 갔다 오신대요. 그러니까 그 외에는 바깥 외출을 할머니 스스로가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원래 이렇게 되면은요, 바깥 외출을 잘 안 하시는데 이 안 하시는 이유가 골다공증 때문에 뭐 조금 불편도 하지만 심리적 정신적 충격도 크고
그러니까 이제 외출을 잘 안 하시잖아요. 이러면 대부분의 경우는 계속 집에 계시다가 우울증으로 계속 빠지시게 돼요. 근데 이 할머니의 경우는 정말 다행스러운 게 그 집 근처에 한 동네에 친구분이 2분이 계시는데 이 친구분들이 거의 매일 오신대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아들하고 살기는 하지만 아들은 아침 한술 드시면 이제 또 일하러도 나가고 나가시니까 친구분들이 이 집이 아지트가 된 거예요. 근데 이 할머니 입장에서는 내가 밖에 잘 안 나가는데 친구들이 이렇게 오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친구들이 오면 그때가 내가 보세요. 나는 안에 있고 밖에 있는 친구들이 오니까 내가 세상과 소통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죠. 그래서 친구들하고 잘 지내셨어요. 근데 요즘 들어서 할머님이 83세니까 친구분들도 그 연배실 거 아니에요? 친구분들이 한 분이 그러면 모르는데 2분이 동시에 건강을 지금 잃으셨어요. 그래서 이 2분이 집에서 못 나오고 계시는 거예요. 몸이 편찮으셔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친구분들의 이 존재를 제가 말씀드리기 전까지는 이 할머니 지금 살아오신 인생을 생각하면 깊은 우울증으로 빠질 상황입니다라고 했는데 친구분들이 거의 구세주처럼 역할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구세주와 같은 친구분들이 안 오니까 할머니 점점 힘들어지고 바깥 외출은 안 하는데 친구들 안 오니까 무료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시다가 낮잠 좀 주무시게 되고 또 심리적으로 스트레스도 많고 하니까 바깥 활동도 없고 뭐 힘겨운 게 없으니까 몸이 휴식이 필요가 없는 상태가 되면서 잠을 못 주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둘째 아들 잃었을 때 그 크게 고생했던 불면증이 요즘 다시 일기 시작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 할머니의 어느 한 여성의 결혼 후에 일대기 삶을 쭉 듣는 것처럼 진짜 그 상담 받을 때도 어떤 땐 그런 느낌 들어요. 옛날 영화 있죠. 막 이렇게 돌리면서 상영하는 찌지직거리고 막 하는 그런 영화를 이렇게 시대를 거스르면서 한 편을 이렇게 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할머니 상담 사례였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은 앞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결론은 불면증이거든요. 그럼 이 할머니가 불면증도 좀 극복하시고 이 앞으로의 생활을 조금 더 잘 지내시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할머니가 그 밖에 나가시는 게 좀 불편하다 하셨잖아요. 골다공증이 좀 심해서. 그럼 이 할머니가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실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저렇게 여러 항목에 걸쳐서 테스트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할머니는 요양 등급을 받으실 정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조금 노력하시고 의지가 있고 하시다면 충분히 바깥 활동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안 하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이 너무 무거운 일들이 있었어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할머니, 그러면 할머니가 지금 요즘에 생활하실 때 가장 큰 낙이 뭐였나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했더니 친구들이요. 나 집에 있으면 참새가 아침에 찍찍하듯이 찍찍찍찍하고 우리 집에 와주는 친구들이 있어서 나는 참 그게 낙이었어요. 근데 이제 날 찾아와주는 참새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 할머니가 건강을 좀 회복하셔서 이제는 할머니가 친구들 병문안을 한 번씩 다녀오시는 건 어떨까요? 했더니 그 생각은 못 하셨던 거죠. 나는 내가 가만히 있고 친구들이 다가오는 것만 생각했는데 내가 친구들한테 다가가? 그 생각은 못 했는데 하려면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죠. 그러려면 할머니가 기력을 좀 회복하셔야 돼요. 처음부터 무리하기는 어렵지만 조금씩 늘려나가시더라도 산책을 좀 하시는 거 하셔서 걷는 시간을 좀 늘리시고요. 그렇게 하셔서 친구분 집을 한 번만 다녀오시면 이게 얼마나 친구들과의 만남이 얼마나 좋은 건지 아시니까 한번 다녀오시면 그 다음번에 또 다녀오시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노력을 하시고 일단 우리가 기력을 회복한다든가 뭐 몸에 대한 관리를 한다든가 체력을 보충한다든가 할 때 뭔가를 하고자 할 때 목표가 있으면 그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냥 체력을 조금 키우세요가 아니라 나는 체력을 키워서 친구들 방문해야 되겠다. 그동안 친구들이 내가 힘들다고 나를 방문해 준 친구들에게 이제는 내가 병문안을 다녀봐야 되겠다. 이걸 목표로 삼고 하시면 의지가 조금 약해질 때라도
또 다시 마음 다잡고 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할머니 산책도 좀 하시고 또 저것도 하셔야 돼요. 식사 관리도 하셔야 돼요. 기운이 나는 그런 영양 섭취도 좀 잘 하셔야 돼서 할머니 치아 상태는 어떠세요? 그랬더니 치아는 괜찮습니다. 그건 굉장히 럭키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음식도 좀 조금 잘 드시고 평소에 너무 적게 드셨으니까 조금 채워 드시고 그 대신 그걸 소화시키기 위해서 운동도 좀 하시고 이렇게 하셔서 친구분을 방문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할머니 아마 그 목표를 삼아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실 거고 또 하나는 이제 불면증이라는 게 사실 좀 되게 큰 문제로 저는 늘 생각을 해요. 어르신들과 관련해서 이제 제가 학생들하고도 공부할 때 그래요. 얘들아, 노인분들이 힘들어하는 질병이 뭐가 있을까? 또 노인이 되면 많이 경험하시는 질병이 뭐가 있을까? 그러면 학생들이 많이 대답하는 게 선생님 치매요. 또 중풍이요. 이게 제일 많아요. 치매, 중풍. 그 외에 뭐가 나오냐면 뭐 이렇게 관절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데 물론이에요. 지금 말한 건 물론이지만 대답이 안 나오는 것 중에 2개가 대답이 영 안 나오는 게 있어요. 우리도 그거를 노인들이 많이 경험하는 질병이라고 잘 생각 안 하는데 지금 말씀드린 불면증. 되게 많으시고 되게 힘들어 하시는 부분이에요. 또 하나는요, 나중에 또 우리가 말씀 나눌 기회가 있겠지만, 변비도 노인들을 굉장히 힘들게 하고 참 많은 노인들이 고통스러워하는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불면증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그 수면이라는 거, 잠을 잔다는 게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잠은 보약입니다. 진짜 보약이에요. 왜 보약이냐면 수면이 어떤 기능을 하는가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일단 우리가 다 생각하고 있는 거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피로감을 회복시켜준다. 되게 힘들었으면 그날 자고 나면 보충이 되잖아요. 우리 휴대폰 충전하듯이 충전이 쭉 되죠. 그거는 물론이고요. 그 외에도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게 뇌가 자는 시간 동안 뇌가 발육이 된대요. 그러니까 뇌가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필요. 아까 왜 수면 시간이 5시간 미만일 때 그 실험 대상자들이 뇌가 위축되고 작아진다 했잖아요. 근데 반대로 수면을 충분히 하면 그 시간 동안 뇌가 발육이 돼요. 그러니까 수면이 그때 너무 긴 거는 안 좋고요. 성인은 7시간에서 8시간이 건강한 수면 시간이거든요. 근데 보면 이제 그만큼을 못 채우시는 분들은 좀 위험하신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피로 회복이 되는 거고 수면의 기능이 또 뇌가 발육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또 하나는요. 기억이 저장되는 역할을 해요. 기억 저장. 그러니까 왜 우리 학생들 수험생들 잠 안 자고 공부한다 하는데 잠을 자야 잠자기 전에 공부했던 게 저장되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 동안. 그래서 저희가 학생들 그 지도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얘들아,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 물론 중요한데 자기는 자잖아요. 적게 자든 많이 자든 자기는 자는데 제일 중요한 내용 있죠. 이건 잊어버리면 안 돼. 꼭 외워야 되는 거. 그날 학습한 거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한 번 더 보고 자기. 잠자리 들기 바로 전에 보고 잔 게 잠자는 동안 이렇게 저장이 돼요. 저 깊은 곳으로. 그래서 그 기억을 저장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실까요? 수면의 기능 중에 하나가 면역 능력을 키워줘요. 반대로 수면에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진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감기뿐 아니라 요즘 그 코로나 바이러스 등등 비롯해서 여러 가지 질병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수면이 참 필요하구나. 근데 어르신들은 잠을 잘 못 잤어요. 얘기를 거의 입에 달고 사시듯이 많은 분들이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가 그 수면 패턴을 여쭤봐요. 여쭤보면 이렇게 하신대요. 어제 만약에 잠을 잘 못 잤잖아요. 그러면 오늘은 딱 아침에 일어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어제 못 잤으니까 오늘 좀 쉬어야 된다. 그래서 밖에 외출도 잘 안 하시고 그렇잖아요. 어제 못 잤으니까 오늘은 쉬어야 되니까. 근데 어제 못 잤다고 오늘 쉬잖아요. 그러면 오늘 밤에 또 잠을 못 자는. 잠이라는 거는 쉼이에요. 그러니까 잠을 꼭 자지 않더라도
몸이 누워있거나 편안한 자세로 이렇게 휴식을 취하면 이게 자는 거하고 비슷한 효과를 주게 돼서 어제 잠 못 주무신 분이 오늘 이렇게 휴식을 많이 취하시면 밤에 잠은 다시 안 오게 돼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 말씀에는 어제 잠을 못 주무셨으면 오늘 오히려 활동을 하시래요. 막 무리하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똑같이 잠 못 잤어도 활동을 하시면 그날 저녁엔 잘 주무신다는 얘기예요. 어제 내가 활동했던 양이 이만큼이고 밤에 잠을 못 잤어요. 오늘 활동했던 양이 어제랑 비슷한 양을 하면은요, 잠을 못 잔 상태이기 때문에 이 활동량은 더 크게 내 몸이 느끼기 때문에 그날 밤은 엄청 잘 주무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 말씀은 이제 그거 하나 하고 또 어르신들이 조금 염두에 두셔야 될 게 잠을 못 잤으면요, 하루 종일 내가 잠을 못 잤다는 생각에 너무 사로잡혀 계시대요. 그래서 너무 일찍 잠자리에 들지 마시라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냥 어제 하루쯤 못 주무셨어도 오늘 생활 패턴은 다른 날과 똑같이 하시면 이 수면 장애가 극복이 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내가 못 잤다는 걸 너무 깊이 생각을 하시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악순환이 계속 돌게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불면증, 우리 불면증에 예방하는 또는 잠 안 오실 때 드시면 좋은 그런 것들도 많이 얘기하잖아요. 따뜻한 우유를 조금 데워 드세요. 이런 얘기들 다 하시는데 그것도 물론 실천하시고요. 낮 동안에 좀 몸을 활동하시는 거, 그거를 많이 하시면 훨씬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의 할머니하고는 일단 목표를 설정해서 친구들 방문하는 날까지 열심히 내가 체력 보강을 해보겠습니다라는 거 하나 하고, 불면증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할머니도 물론 스트레스 때문에 수면 장애가 오신 거긴 해요, 불면증이. 근데 이게 너무 그 부분에 온 생각을 집중을 하시다 보니까 나는 잠을 통 못 자. 나는 불면증이 있어. 나는 심해. 잠자리에 누워도 나는 그 이내 깰 거야. 이런 생각들이 오히려 할머니의 불면증을 더 부추기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자, 이번 사례하고 관련해서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죠. 저는 오래된 친구들이 있는데 네. 그중에 한 친구를 만나면 사사건건 부딪히고 결국은 또 말싸움을 하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말싸움을 하지 않고 좋은 만남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그 오래된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하고 만나면 사사건건 말싸움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건 좋은 거예요. 왜 좋은 거냐면 그렇게 반대 의견이나 이거를 얘기를 할 수 있는 사이이기 때문에 해요. 만약에 내가 그 얘기를 했는데 그다음부터는 안 만나게 되더라. 그러면 얘기 안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고도 그다음번에 또 만나잖아요. 근데 이제 만나시되 그만큼 우리 뭐라 그러냐면 이게 친구 사이에서도 그렇지만요. 가족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부 간에도 친구 간에도 내가 살다 보면 내가 실수할 때 있죠. 나도 잘못할 때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뭐 잘못했을 때 관계가 그냥 딱 끊어져 버리는 게 아니라 내가 잘못했을 때 그게 이렇게 잘 넘어가더라 하는 얘기는 이 두 사람 사이에 마일리지가 쌓여 있다는 얘기예요. 선생님들 그 친구분들하고 선생님하고는 이 친구라는 우정이라는 신뢰라는 마일리지가 밑에 이만큼 두껍게 쌓여 있어서 투덕투덕 해도 그 다음번에 요만큼 깎아먹고 또 만나는 거예요. 또 만나서 투덕투덕해서 요만큼 깎아먹지만 만남 과정에 다시 또 쌓이게 되는 거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항상 생각하실 거는 나와 다른 의견에 대해서 다양성 차원에서 내가 좀 귀 기울여서 듣는 그런 노력들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그 지능, 인지가 발달하는 거에 대해서 삐아제가 얘기했던 부분을 나중에 언제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텐데, 내가 생각했던 거랑 다른 생각이 들어왔을 때 그거를 배척하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그때 인지는 발달하게 돼요. 그러니까 너무 똑같은 생각을 하는 친구들하고만 만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런 친구분들하고 만나시는 게, 선생님들 그렇게 계속 맨날 만나실 때마다 다투시면 인지가 계속 발달해서 나중에 박사과정 다시 들어가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좋은 거예요. 괜찮습니다. 예.
자, 오늘 이렇게 두 편의 사례 함께 해봤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일가 친척 안에서 조금 소외당하시는 시어머니 문제로 고민하셨던 며느리 사례고, 두 번째 사례는 좀 마음 아픔이 많았던 할머니예요. 그래서 가족들하고의 사별도 몇 번 경험하셨던 터라 불면증이 심해지신 할머니 사례였습니다. 자, 두 분 다 모두 슬기롭게 잘 헤쳐나가시길 기대하면서 저는 다음 주에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